최근 일본의 한 정보 방송에서 극우 인사들이 한국 경제력이 일본을 앞서고 있는 사실을 갑자기 인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TSMC도 유치했는데 삼성이라고 유치 못하겠냐라며 삼성을 일본이 가져오자고 하는데요. 태세 전환에 나선 그들에게 한국 교수가 뼈 때리는 발언을 날리자 그들은 입이 대빨 나오며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방송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처음에 메인 MC는 1인당 명목 GDP가 2027년에 한국이 일본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하며 이것이 일본보다 한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표를 제시했는데요. 그리고 한국과 여러모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을 어떻게 할지 논의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메인 MC는 일본 정부가 거액을 투자해 구마모토에 TSMC를 유치한 사실을 언급하며 삼성을 일본에 데려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파탄 직전인 것은 한일 관계라기보다 한국 자신이라고 한국을 평가했던 전직 외교관 마츠카와 루이 참의원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한국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한국은 디지털화가 이루어졌고 노동 유연성도 매우 높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여러 도전을 해왔기 때문이죠. 이런 디지털이라든지 노동에 관련해서는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삼성에 대해서는 삼성은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그것도 좋을 것 같네요. 라고 미소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메인 MC도 대만 TSMC도 거액을 들여 데려왔는데 삼성이라고 안 될 것 없죠. 한국은 일본보다 발전할 거니까요. 라며 그녀를 거들었습니다. 이쯤 되면 극우 방송을 시청하던 일본인들이 경악할 만도 한데요. 물론 떡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 후 메인 MC는 한국의 성장력을 어떻게 흡수할지에 대해 마츠카와 의원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까지 합니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오랜 노력을 기울여 끌어올린 성장력을 30년 동안 정체되어 온 일본이 어떻게 흡수한다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데요. 마츠카와 의원은 갑자기 여기서 역사 문제가 한일 관계의 제일 걸림돌이 된다는 말을 슬쩍 꺼냅니다. 그녀의 역사관은 그대로였기 때문에 일본이 물러나야 된다는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았죠. 결국 출연자들의 논리는 한국은 일본보다 발전하고 있으니 한국의 성장력을 흡수해야 한다. 그렇지만 한국이 역사 문제에서는 물러나라. 라는 건데요. 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점점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 상황에 메인 MC는 이어서 산케이 신문 논설위원 구로다 가스히로에게 한일 관계의 해법에 대해 묻는데요. 구로다 또한 과거 한국의 발전은 일본 덕이다. 한국인들은 대화할 때 침이 많이 튀어서 코로나에 잘 걸린다. 등 셀 수도 없는 방언을 일삼던 대표적인 극우 인사입니다. 그도 이번 방송에서 웬일로 한국 칭찬을 하며 개심을 한 모습이 보이나 싶었는데요. 처음에 구로다는 한 경제연구소에서 매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실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가장 흑자를 많이 낸 기업이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입니다. 85% 이상이 흑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경제가 좋지 않으면 일본 기업도 불리해지는 구조가 되고 있어요. 라고 말하며 극우 시청자들을 뒷목 잡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삼성을 일본에 가져온다는 발상에 대해 대찬성한다며 대만 기업보다도 삼성 쪽이 내부적으로는 훨씬 친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배워서 지금의 삼성이 됐으니까요. 라고 발언합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실소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발언이죠. 여태까지 그렇게 깎아내리려고 악을 쓰고 삼성을 외면해왔으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이 일본에 진출할 가망이 없다고 말하며 그에 대한 이유가 한국의 국민 감정 때문에 무리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전직 외교관이자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다라는 혐한책으로 대박을 친 것으로 유명한 무토 마사토시가 등장합니다. 그는 역시 그 명성이 어디 가지 않게 극단적으로 일본의 편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넘어서도 일본은 물가와 임금이 오르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 어쩔 수 없다. 실제 수치는 일본이 한국보다 위다. 하지만 한국의 첨단 기업의 힘은 인정한다. 한일 갈등은 정부끼리의 문제고 과거의 귀찮은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한다. 그의 말이 끝나자 메인 MC는 이영채 교수에게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데요. 그의 답에 일본 극우 인사들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교수가 일본이 인정해야만 하는 것은 한국은 1960년에 1인당 GDP가 88달러였던 나라라는 것 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일본 식민지 시대까지 겪은 나라가 50년 만에 식민지배했던 나라를 넘어섰는데 이런 전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라고 일갈합니다. 그의 사이다 발언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는 1인당 생산성의 경우
한국이 일본을 넘어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과 비교해서 한국 경제가 일본 밑이었을 때는 일본이 말하는 대로 됐지만 이제는 국가 경쟁력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일본 사회도 인정해야 합니다. 게다가 일본 젊은 사람들은 이미 한국에 가면 한국 쪽을 더 멋지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됐고 문화 콘텐츠도 있어 일본 젊은이들이 이미 배우고 있다고 봅니다. 그 후 극우 인사들 중 그 누구도 이영재 교수의 말에 반박하지 못하고 방송은 종료되었습니다. 여기서 일본인들의 실제 반응을 잠시 보겠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을 일본보다 디지털화돼서 멋지다고 알고 있다 라고 이영채가 말했어? 그럼 한국인들 일본에 취업하러 오는 거 못하게 해줘야겠네. 한국에는 배울 점도 받아들이고 싶은 기업도 없어. 싸움을 만드는 건 한국이야. 한국을 멋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 한국이 일본을 상회한다고? 그럼 불화수소도 필요 없겠네. 그들의 애국정신이 느껴지는 반응입니다. 현재 일본 극우 인사들뿐 아니라 실제로 일본 내에서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넣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일본 손을 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미국과 스위스에서도 삼성전자에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 삼성전자는 5나노미터 공정을 이용해 IBM의 차세대 서버용 CPU를 위탁 생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컴퓨팅 시장을 주도하는 IBM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시장 1위인 대만 TSMC와의 격차 줄이기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IBM은 올 초 출시한 IBM 파워10 서버 시리즈, IBM 텔런 프로세서에서도 삼성전자의 7나노 공정으로 생산한 CPU를 장착했죠. 양사는 앞으로 5나노 기반 CPU 생산으로 클라우드 시장 공략의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IBM은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한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 VT팻도 공개했는데요. VT팻은 트랜지스터를 수직으로 쌓아 전력이 수직과 수평으로 모두 흐르도록 설계한 구조입니다.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핀팻 구조보다 전력을 최대 85% 아낄 수 있어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삼성전자는 IBM 외에도 최근 스위스 반도체 업체 ST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에도 스마트폰용 MCU를 수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애플의 차세대 아이폰에 들어가는 물량으로 삼성전자의 16나노미터 공정을 통해 제조될 예정인데요.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TSMC와 삼성전자의 올 2분기 기준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각각 52.9%와 17.3%로 격차가 크지만 선단 공정으로 불리는 10나노 이하 공정에서는 TSMC와 삼성전자의 비율이 6대4 정도로 줄어듭니다. 사실상 반도체 시장이 향후 초미세 공정으로 더 진행되면 이미 양강체제인 10나노 이하 시장은 점유율 구도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심지어 삼성전자는 지난달 6일 파운드리 포럼에서 3나노 1세대 양산 시점을 내년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7나노 이하 공정에서 필수인 EUV 장비는 네덜란드 ASML이 독점 생산하기 때문에 대당 2천억 원 이상의 고가에도 물량이 많지 않아 삼성과 TSMC의 확보전이 치열한데요. ASML은 경기도 동탄 일반 산업단지에 둥지를 틀기로 예정되어 있어 삼성전자의 물량 확보의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이 기술 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면 TSMC를 제치고 초미세 공정 제품을 기다리는 구글, 퀄컴, 애플 등 글로벌 고객사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긍정적인 성적을 보면 예상보다 가까운 시일 안에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 상황이죠. 반면 일본 반도체 시장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암흑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판단은 시대에 뒤떨어진 판단의 연속이었고 결과는 암울했습니다. 1988년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했던 일본의 점유율은 이제 10%에도 못 미치는 지경이 됐습니다. 일본 반도체 기업은 한국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는커녕 발치에도 못 미치는 성적만 보여주고 있고 일본 정부는 TSMC가 10년 전 기술인 20나노 공정의 생산 설비를 지어주면서 세계 최첨단 공장이라고 말하는데도 감지덕지 않은 수준까지 떨어졌죠. 경제산업성 고위 간부 출신의 평론가는 아사히 신문의 기고문에서 일본은 첨단 산업이 씨를 말할 정도로 대위기에 있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일본과 달리 한국은 경쟁업체들보다 한 발 앞서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영국인 경제가 데이비드 애킨스는 일본 방송에서 대놓고 일본의 언론과 평론가는 빈깡통이다라고 말했죠. 일본이 지난 50년간 한국이 이루어낸 노력의 반이라도 해내지 못한다면 그들의 앞길은 계속 어두울 것입니다.
한국의 차세대 기술이 앞으로 그 어떤 경쟁 국가들보다 앞서 나가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